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 기대주 종목들 총정리를 해서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미 해당 자료집에서 급등 나와준 종목들 70% 이상, 80% 이상 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2차 전지 이후로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주식에다가 주목을 가지셔야 된다. 650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저평가된 진짜 대장주로서 기대감을 지금 이제 띄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가지고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까지 낮춘다. 뭐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리튬, 뭐 내지는 이제 히토류 이런 이제 전략 원자재들의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일단은 1차적으로는 65%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럽연합 쪽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나와줬고 향후 이제 3월 달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IRA 법안 세부 법안 전후로서 2차 전지 다시 한번 수급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설비 투자가 이 IRA 세부 법안 이후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중국이 최근에 히토류 생산업체를 통합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히토류를 전략 자원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히토류 중국 의존도 전반적으로 90% 80% 90%가 글로벌 히토류의 생산량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이나 니켈보다 히토류를 탈중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탈중국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럽연합 이번 주 지금 현재 CRMA 핵심 원자재법이죠. 그러면서 탄소 중립 산업법 초합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IRA처럼 차별 조항, 그러니까 유럽에서 현지 조달 요구 조건들 같은 경우 일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입법부터 시행까지 뭐 입법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1, 2년이 걸릴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시행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년에서 3년은 그냥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IR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습격을 당했죠. IRA에 미국한테. 근데 지금 현재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계 대응 시간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 지금 일단은 이 핵심 원자재법의 인센티브가 돈을 얼마를 준다, 보조금을 얼마를 준다. 이게 지금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 압수수색에도 주가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작년 급등세에 대한 부분이었고 올해 급등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압수수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개인들은 에코프로 급락에도 저점 매수로서 보고 순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에코프로 개인 매수세가 8천억 이상입니다. 개인들이 에코프로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개미들이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이 빠집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미들이 사면은. 근데 지금 이 고가 구간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개미들이 에코프로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지금 시장 수급은 에코프로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상승을 하면은 수급을 지금 전부 다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지금 당초에 IRA 법안의 발표 세부 법안 발표가 1 월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3 월로서 미뤄졌죠. 현재 지금 세부 규정 발표가 지연이 되게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계 해외 투자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확정이 돼 줘야 어느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금액이 20 조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15 조 지금 유럽에다가 5조 이렇게 넣던가 아니면 IRA가 조금 러프하게 널널하게 된다라고 하면 10 조씩 10 조씩 이렇게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을 확정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설비 투자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등 이런 양극재 업체들도 이 세부 법안 발표 이후로 미국 진출 시기가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현지 조립 요건 유예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현대차 그룹이 불리한 상황이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IRA를 우회해서 미국의 현지 공략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이고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다뤄드렸어요. 지금 현재 포드가 100%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서 CATL이 반도체 장비라고 하던가 해당 이제 엔지니어링들을 기술 지원들을 이제 협력을 해줘서 이 포드와 CATL이 합작법인으로서 미국 내에다가 배터리 생산 기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미국 지금 현재 의회 쪽에서 이 지금 이런 기술 지원들이 중국의 기술 지원들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로열티가 CATL 쪽으로 상당 부분이 갈 텐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좀 고치는 그런 수정 법안들이 바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향후 지금 이제 이 IRA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화가 되는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IRA에 만약에 이제 어떤 핵심 광물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더라도 이 광물을 생산을 한 법인의 지분이 일정 부분이라도 중국 지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아예 안 줘버리는 식의 이런 지금 규제 같은 경우도 강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드 CATL 쪽의 합작법인 지금 무산됐죠. 중국에 거시하는 미시간주 생산 공장 건설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우회 진출 시도 같은 경우도 즉각적인 법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CATL 나오고 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법안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국에다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반도체에 대한 노골적인 지금 방해 공작들 그리고 2차 전지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수십 조 수백 조를 퍼 부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었던 이 광물 부분 소재 부분 전략 광물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현재 지금 IRA 쪽에서 세부 법안 이후에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일단은 추가적인 수혜는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IRA의 세부 내용이고요. 지금 IRA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하고 핵심 광물의 미국산 비중 조건이 50%, 핵심 광물은 40% 조건이 나와주게 됩니다. 연도가 지날수록 10%씩 증가가 되고요. 2026년 이후로 배터리 광물 80% 이상, 2028년 이후로 부품은 미국에서 전부 다 100% 생산을 해야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2025년부터 우려 외국 집단에서 조달한 광물을 조금이라도 포함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배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중국 광물을 아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세부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 주요 제품군의 중국 수입 의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극재, 전구체, 양극 활물질, 음극재 이런 것들이 지금 90%가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응을 할 것인지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내용들에 있어서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빠르게 좀 이제 이 IRA의 세부 법안들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건 일단 부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양극재 생산 조건 이 부분을 일단 맞춰줘야 되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헝가리 진출 시에 부품 협력사와 공동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품 협력사들이 삼성 SDI와 제네럴 모터스의 미국 합작 공장이 건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과 제너럴 모터스가 합작을 한 얼티엠 캠
얘가 지금 현재 캐나다 양극재 공장들을 만들고 있죠, 합작으로서. 당초에 지금 해당이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단독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는데, 삼성 SDI가 제네럴 모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케미칼이 이 삼성 SDI 쪽에, 제네럴 모터스와의 합작법인 쪽에도 납품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북미, 미국에다가 지금 추가 증설 예정입니다. 이미 캐나다 양극재 공장 이어서 추가적인 증설 예정이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에다가 신규 생산 설비 준비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RA 세부 법안 이후로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이런 현지 증설이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RA 법안의 금액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650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50조 규모의 지원책들이 어디 쪽으로 집중이 되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반응이,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번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에서 노골적으로 시진핑이 중국 통일에 대한 내용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통일시켜버리겠다, 무력으로 통일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제2의 포항 캠퍼스를 구축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단은 탈중국이 중요한데, 아직은 이 어떤 법인의 일부 중국 비중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일단은 지금은 상관없고,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광물에 대해서, 해당 양극재, 전구체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보조금 조건을 지금 현재 일단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다가도 지금 제2의 포항 캠퍼스, 그러니까 이 포항 캠퍼스가 2차 전지 원료부터 뭐 전고체, 그러면서 수산화 리튬 생산, 양극재, 여기부터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르는 2차 전지 전주기를 하나의 사업장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에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 설립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블루오벌 SK, 바로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 SK 쪽과 캐나다 양극재 합작법인 공장 같은 경우도 설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의 에코프로와의 이 에코프로 BM과의 합작사인 에코프로 EM도 삼성 SDI와 지금 북미 진출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모조리 올해 투자 계획들이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금액들이, 투자 금액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와줄 경우 2차전지 양극재들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움직임들도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시장 규모가 또 캐파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의 IRA 인센티브 상세 내용을 보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원 규모의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 금액들보다는 지금 이 천정 전력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 비용,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의 인프라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핵심 원자재법과 함께 발표가 된 유럽 연합의 탄소 중립 산업법에서도 핵심 청정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을 한 기업들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3년이 지나건 뭐 5년이 지나건 뭐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면서 조정이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조정이 떨어져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만큼 길게 길게 이제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 있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 공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인센티브의 상세 내용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 쪽, 이쪽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안보 강화 조치들, 뭐 반도체라고 하던가 이번에 2차 전지 그러면서 IRA 세부 조항들, 그러면서 유럽 연합마저도 탈중국 공급망에 전격적인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반격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에 이거는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 70%가 중국에서 나오고요. 만약에 이 중국에서 재련이 되는 비중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90% 이상의 히토류가 중국에서 지금 재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 히토류를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이제 주민들의 반대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히토류 중국 의존도 70% 이상이고요. 유럽도 98%, 미국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뭐 연구 자석이다라고 하던가 풍력 발전 프로펠러 쪽에도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필수 소재입니다. 히토류가 IT 첨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을 하고 이 히토류가 없을 경우에 IT 디바이스들이 생산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2021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히토류 원소 채굴은 국가 안보 문제다. 이 정도로 중요하게 언급을 한 게 최근 2년에서 3년 정도의 반도체 말고는 이렇게 강하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토류의 전략 자원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구 자석 95% 이상이 히토류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히토류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자성이 세서 3kg짜리 자석이 300km의 이 철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굉장히 엄청나게 성능 좋은 그런 자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산화 리튬 재련 과정처럼 히토류 가공 공장도 중국 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호주라고 하던가 뭐 칠레 이런 데서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 리튬 뭐 원석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탄산 리튬들이 이 염수나 염호를 통해 가지고 추출이 되는 비중이 실제 중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비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 뭐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서 인제 생산이 되는 비중들이 높지. 근데 수산화 리튬의 이런 의존도,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배터리가 첨단화가 되어 가게 되면서 하이니켈 배터리, 성능 좋은 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탄산 리튬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산화 리튬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의존도가 중국이 끼케봐야 20%도 전 세계 중국의 리튬 생산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굴량을, 근데 90%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수산화 리튬의 재련 공장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산화 리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리튬을 받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리튬을 다시 중국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다시 그 수산화 리튬을 받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는 리튬 원자재를 주고 중국 같은 재련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부가가치를 붙여서 수산화 리튬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우리 무역 수지에 안 좋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산화 리튬처럼 히토류의 가공 공장도 전 세계적으로 그냥 중국에다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에서 채굴을 한 히토류 원석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보내서 원료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이 원료화 작업을 거칠 때 굉장히 어마무시한 환경 오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방사능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오염 물질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환경 오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류 채굴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이 히토류를 재활용을 하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히토류 재활용 연구를 하는 이 히토류 재활용 국책과제 수행을 했었던 KC코트릴이라고 하던가 KC그린홀딩스, 당장 우리 급등타이밍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강조를 드렸었던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해당 종목들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또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히토류 관련된 내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요도를 외국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에서 조용조용하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제 생산을 하고요. 히토류 뭐 자석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히토류 대체 자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라믹 자석 이런 이제 부품 소재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부터 세계 상위권 전장 업체에게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노텍입니다. 히토류 이런 광물들을 분쇄를 하는 세라믹 비드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세라믹 비드 같은 경우는 고강도 세라믹 구슬을 분쇄 기계에다가 돌려가지고 분쇄를 통해서 나오는 이 분체를 획득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호주 업체와 자철석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국 RNS입니다. 제강용 내화물 제조 업체고요. 지금 중국 외 히토류 생산 업체로서 호주의 ASM이 국내에다가 히토류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업.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설비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이 ASM과 저탄소, 고순도 금속 정제 공장 협력 MOU를 지금 맺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동국 RNS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지금 이 2차 전지 급등세 같은 경우도 공급망의 불안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러한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미국과 유럽의 전략들에 따라서 중국의 지금 현재 대응책 같은 경우도 나오기 직전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연 이제 뭐 대두 수입 제한이라고 하던가 내지는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히토류 이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주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이번에 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후로 히토류 생산을 통합을 해버리게 되면서 더 강력하고 강한 그런 이제 실질적인 규제 조치로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리튬이나 니켈을 채굴을 하는 과정보다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리튬이나 니켈보다도 훨씬 더 이 히토류를 탈중국을 할 수 있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렸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기대주 종목들 이미 이제 1월 초에 공개를 해드려서 70%, 80% 이상 지금 급등을 해준 종목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 핵심적인 내용들 뭐 AI 수혜 2차 전지 추가타 이거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드렸었거든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100% 무료 자료집.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여기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누르셔도 버튼들 누르셔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시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어플 설치를 하시면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가입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괜히 뭐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실전 매매 정보들, 당일 상한가 예상 종목들,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을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자료 팁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다
다 내려보시고요.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인제 뭐 당장 뭐 지난주 내용들도 본다라고 하면 스맥 이 종목들 뭐 1 거래, 2 거래 만에 10% 20% 올라갔죠. 다른 이제 종목들도 뭐 많은 상승세는 아니지만 5%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당장 이제 뭐 어제 추천주였었던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줬습니다. 오늘 이제 입장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추천주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장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대장 수급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여기서 장전 30분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기대주들 여기서 인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뭐 오늘 거 내용들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채권 시장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 엘컴텍, IT센 이런 관련된 종목들 오늘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5% 10% 정도는 수급이 유입이 됐었죠. 향후 지금 제가 기대를 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던 한국 게임 중국 쪽에 판호 발급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이제 굉장히 게임 쪽에서 급등세가 많이 나왔겠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이제 제시를 해드려서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장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단타 치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증권투데이 이 부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이거 눌러주시는 거 돈 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